주제가 오늘 SAP에 관련된 주제이고 AWS 행사에 오신 분들 중에 SAP에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강의실을 준비해 주신 AWS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AWS에서 돌아가는 SAP에 대해 당신이 궁금해하던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먹히나요? 저희 그 세션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요 카톡에다가 질문 날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드리고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내용을 혹시 보고 저희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후 시간에 또 오늘 내일 중이라도 저희가 꼭 댓글을 달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G 하시면 저희를 친구 추가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 질문을 날려주시면 저희가 뭐 오늘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SAP 내지는 AWS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날려주십시오. 이게 꾹 눌러야 넘어가네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제 보시면은 BSG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그 다음에 AWS와 SAP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메인 주제입니다. 왜 이제 AWS에서 SAP를 왜 돌아가는 것이 어떤 베네핏이 있고 가장 관심거리인 이제 TCO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SAP를 AWS에서 돌린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면 좋은지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에서 SAP를 돌리고 있는 고객사 이제 한불 화장품이 되는데요. 그 회사의 케이스를 가지고선 저희가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SG는 뭐 SAP 로고가 크게 있는데 저희가 20년 동안 SAP만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지겹도록 SAP만 파왔고 너무 지겨워서 이제 AWS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말이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이제 시류가 크게 변하고 있고 저희 고객들도 AWS 내지는 클라우드에서 ERP를 돌리고 싶다라는 리퀘스트를 많이 저희가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WS의 파트너스가 되었고 이제 리셀러까지 지금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SAP 분야에 있어서는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태 지역이랑 일본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회사다. SAP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SAP 월드에서는 좀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다른 SAP 파트너사 대비 좀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100개 정도의 그 고객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AP를 사용하고 계시는 100개 기업 정도가 저희한테 자사의 시스템 운영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은 이게 사람들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한테 협업을 하자라는 의뢰도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플랫폼을 탐내시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 운영 고객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AWS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기회도 많고 앞으로 더 기회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핏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SAP on AWS라는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저희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SAP ERP를 AWS로 통째로 퍼다가 다 올려놓은 케이스를 저희가 국내에서 첫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 S4HANA ERP를 그러니까 S4HANA 아시죠? 그 S4HANA를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1511 버전일 때 이제 국내 최초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SAP 비즈니스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비즈니스원을 AWS에서 돌아가는 첫 번째 케이스를 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를 이게 정확히 말하면 SAP 비즈니스원 클라우드 버전을 저희가 AWS에 올려서 월 한 20만 원, 유저당 20만 원 정도 20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의 비용으로 SaaS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최초고요. 그래서 BSG의 뭐 역량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AP와 AWS도 보시면은 사실 2008년도부터 이 두 회사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2008년에는 고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한 파트너십으로 두 양사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관계이죠. 그래서 뭐 SAP 칼 같은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S4 하나를 몇 분 만에 딱 띄워가지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다 AWS 환경 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AP가 점점점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내놓음에 따라서 AWS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커스터머 어둠션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점 AWS를 받아들이는 커스터머가 늘어나다 보니까 SAP도 AWS에 이제 자사의 솔루션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대부분의 SAP 프로덕트가 아마존 제품에 서티파이드 된 그 보증을 하는 거죠. SAP가 아마존에서 돌려도 된다. 그래서 서티파이드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남기석 사모님께서 왜 SAP 온 AWS가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남기석 사모님께 좀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보충 내용을 좀 설명드리거나 네,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쉽게 해주시기 약속된 바랍니다. 질문만 하는 걸로. 네. 왜 SAP를 AWS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6가지 정도로 장점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빠른 설치 및 구성, 두 번째로는 편리한 테스트, 세 번째 이제 유연한 사이징, 안정적 시스템 운영, 글로벌 확장,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6가지 장점을 갖고 나왔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AP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딜리버리하고 인스톨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컴피레이션 하는 데까지 짧게는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내서 길게는 8주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WS 환경에서 SAP ERP를 설치를 하는 데는 1시간 미만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SAP 구축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3주에서 8주 걸렸던 걸 1시간 이내에 했다는 게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SAP 시스템을 갖다가 처음에 구축 프로젝트를 예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고 나면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SAP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짧게는 3주, 길게는 8주까지 접속을 할 수 없는데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막바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회사든지 신규 솔루션을 도입할 때 보면은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도입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 환경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AWS에서는 이런 테스트 환경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AWS 마켓플레이스나 퀵스타트에 들어가시면은 테스트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AWS에서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SAP 자체가 칼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SAP의 대부분의 솔루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막바로 AWS에 올려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화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즉 AWS에다가 S4HANA 1610 버전을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AWS SAP 1610 S4HANA 1610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AWS 계정에 배포만 함으로써 S4HANA 1610 테스트 환경이 그대로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SAP가 있고 그 SAP에다 내가 이런 솔루션 한번 붙여서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루션을 테스트해보려면 사실 그걸 위한 서버를 또 임대하거나 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AWS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깔아보고 테스트해보고 지우고 이게 자유롭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맞죠. 이제 SAP 자체만도
테스트 해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SAP에 붙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 역시 AWS 그런 가상 머신 위에다가 작게 올려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유연한 사이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하드웨어를 도입을 할 때 SAP를 위한 하드웨어를 도입을 할 때 이 하드웨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죠. 그런데 이 하드웨어 사이즈를 그 AWS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초기에 이 하드웨어 사이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뭐 하드웨어 사이징이라는 토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필요한 지금 현재의 가장 작은 용량으로 시작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이징에 대한 고민을 없애주고 거기에 따라서 오는 그 코스트에 대한 그런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AWS에서 말하는 사실 가상 클라우드 하드웨어의 장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SAP 세계에서도 가장 그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 가치를 높여주는 네,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그 SAP뿐만 아니라 AWS를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들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SAP 시스템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이유는 어느 회사를 가든지 SAP 시스템보다 큰 시스템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시스템이 SAP고 SAP 하드웨어가 가장 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절감 효과, 기대 효과도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ERP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회사든지 가장 큰 시스템이고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HA나 DR 같은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서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그런 그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비상 복구 장치를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요. HA나 DR 같은 경우에 구성을 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작은 규모의 회사일 경우에는 DR 센터 같은 거를 도입을 하는데 굉장히 꺼려지고 구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AWS를 사용을 하게 되면 DR을 굉장히 쉽게 구축을 할 수 있고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DR 환경을 구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운영 환경과 동일한 사이즈의 DR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 환경에 정확히 2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유연한 사이징에 대해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형태로 DR 센터 자체를 굉장히 작게 구현을 해놓고 이 작게 구현해 놓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다운시켜 논다라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R 자체를 굉장히 저비용으로 그리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전원을 꺼놓으면 과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시스템을 꺼놓으면 과금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오신 분들한테 뭐 제가 이제 SAP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서버 구성은 시스템을 다운시켜 놓으면 과금이 안 됩니다. 즉 구성만 해놓고 안 쓰면 비용이 안 나간다라는 그런 가장 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R&D를 많이 하는데 그 거기에 인벌브되어 있는 저희 직원들이 오늘 2시간만 더 쓰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확장입니다. AWS의 인프라스트럭처는 16개 리전에 42개의 에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있는 시스템을 미국이나 중국으로 배포하는 게 쉽고요. 이렇게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서버를 미국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1시간 안에 시스템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법의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버 보안법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서버를 중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AWS의 중국 리전으로 배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쉽고 빠르게 중국에다가 우리 서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완벽해서 제가 드릴 질문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드웨어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시간의 대부분이 백업이나 모니터링 같은 아주 반복적이고 획일화된 그런 작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AWS로 시스템을 IT 자원을 이관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 모니터링, 백업 같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은 AWS 매니징 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고요. 그런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플래닝 업무라든지 기획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코스트 세이빙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6가지의 장점들이 언제나 코스트 세이빙, TCO 절감의 귀결이 되게끔 되는데요. 이제 TCO를 어떻게 절감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잠깐 짚고 네. 넘어갈게요. 아까 SAP 테스트 해볼 경우에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여기 핸드폰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시면 그 보유한 라이센스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템포러리 라이센스를 쓸 수 있다라고 저희 직원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칼이라고 하는 사이트 cal.sap.com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프리 라이센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들어가서 봤을 때 프리 라이센스를 선택을 하면 S4 하나 1610 버전도 트라이얼 버전으로 프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올라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SAP 라이센스는 필요 없이 AWS 하드웨어 대여 비용만 내고서 SAP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AP하고 SAP 온프라미스하고 AWS하고 비교를 하게끔 되는데요. 이 TCO 비교는 항상 많은 분들이 직접비, 하드웨어 비용만 비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전산실이나 IDC 센터에 대한 임대료, 전기료, 네트워크 비용 같은 간접 비용도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지 된다는 건데요. 저는 오늘 직접비하고 간접비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후졌어요. 오랜만에 올라오다 보니까 어저께 훨씬 좋았는데 당황했나 봐요. 네. 먼저 이제 직접비 부분입니다. 항상 온프라미스 환경, 내가 서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사이징을 할 때 실제 필요한 용량에다가 최대 피크치일 때 맞춰서 하드웨어 사이즈를 키우고요. 3년에서 5년 동안 증가하는 데이터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크게 여유 용량을 가져가게끔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드웨어 사이징을 하다 보면 여유 용량이 한 75% 정도 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하드웨어 사이즈보다 4배 정도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4배 정도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도입할 경우에 그게 그래도 적정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끔 되죠. 하드웨어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았다라고 하면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ROI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 사이즈를 크게 잡았을 때는 그나마 조금 문제가 덜해요. 왜냐하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갔을 뿐이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제일 큰 문제는 하드웨어 사이즈를 작게 잡았을 때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그런 사이즈를 많이 보셨나요? 이런 실제로 그렇죠. 하드웨어 네. 사이즈를 너무 작게 잡아서 1년도 안 됐는데 하드웨어가 풀이 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 하드웨어 선정에 임했던 분들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거나 어떤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경험, 위에서 질책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드웨어 산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사용자 만족도 저하, 프로젝트 실패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입에서 징계라는 얘기가 툭 튀어나와 버렸네요. 네,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서 빵 터질 줄 몰랐어요. 네. 의외의 곳에서. 네, 하지만 SAP를 AWS 환경에서 사이징을 할 때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없애줍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시스템 도입 초기에 하드웨어 사이징을 확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 필요한 용량만 갖고 AWS 환경에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피크로드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3년에서 5년 동안 성장해야 될 성장에 대한 그런 데이터 사이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필요한 걸로 선택해서 시작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하드웨어 사이즈를, CPU 사이즈를, 스토리지 사이즈를 늘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간접비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접비 중에서는 맨파워 쪽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맨파워에 대한 액티비티를 리서치 자료에서는 크게 30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가지 중에서 15가지 항목, 인프라스트럭처 플래닝을 포함한 15가지 항목에서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있다라고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임플리멘테이션 코스트는 약 24%,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코스트는 16%, 디벨롭먼트 코스트는 24% 정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AWS 환경에서 SAP를 도입하는 그 과정이 3년 TCO 기준으로 온프라미스 환경보다 약 한 30% 정도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돈으로 환산하기 좀 곤란한 그런 베너핏도 또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감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민첩성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코스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WS가 SAP 세계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거나 설명을 드리러 가면은 그 금액을 보시고 야 이거 우리가 하드웨어 지금 뭐 싸구려 사면 이게 AWS가 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 그 자체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갖다 없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수적인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크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AWS 써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하드웨어 같지가 않고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AWS를 써보시면 하드웨어를 클릭해서 딱 띄우고 클릭해서 딱 지우고 클릭해서 컨피그레이션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클라우드 하드웨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다루듯이 띄웠다 죽였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처음에는 그 SAP 말고 주변에 시스템 먼저 AWS 하시다가 이제 ERP를 도입을 하시는데 당연히 비용이랑 상관없어. 당연히 ERP도 AWS를 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고객들도 꽤 되십니다. 그러니까 AWS를 한번 써보시면 그만큼 그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맛을 들이시면은 정말 너무 좋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CO 부분에서는 캐시플로우 쪽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 구매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첫 해에 전체 3년 TCO의 73%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하지만 AWS를 사용할 경우에는 첫 해에 53% 정도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약 20%포인트 정도의 그 초기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전체 TCO를 비교를 한 건데요. 하드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첫 해에 이거보다 훨씬 작은 비용만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망의 견적이네요. 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실제 견적은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출한 실제 견적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S4하나를 중소기업에서 도입을 할 때, 작은 기업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S4하나를 도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약 한 3억 원 정도
하드웨어 도입 비용이 약 한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3년 워런티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S4 하나 서버를 AWS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3년 동안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3년 동안 그 17%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를 구입할 경우에는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하드웨어가 사실 뭐 하드웨어 싸구려가 있고 비싼 게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그레이드를 우리가 이걸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가 정도 의 브랜드죠. 엘사 거였죠. 기준으로 네. 예, 산정을 한 겁니다. 옛날엔 아이사였고요. 네, 그 제품. 그리고 여기에 그 하나 질문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방금 전에 가격이 2.6억 원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쓰다 보면 어차피 하드웨어 스펙이 더 고스펙으로 점점 데이터가 트랜잭션도 올라가고 데이터량도 쌓이다 보면은 하드웨어 스펙이 결국엔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 같아요. 많이들 하시죠. AWS 사양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512기가 그 인플라이언스 그 장비인데요. 그 256기가 장비로 책정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하드웨어의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성능이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 항상 그 버퍼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것만큼 이쪽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같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비용이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역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AWS가 하드웨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도 결국엔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또 그 금전적 밸류로 환산했을 때 결국엔 평균 내면은 저쪽이 더 이제 이익이 있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네. 설명을 말이 좀 우왕좌왕했는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할 네.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SAP를 AWS 환경에서 돌아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도입 전에는 신규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교육 목적으로 AWS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솔루션 매니저, 개발 시스템, QA 시스템, 운영 시스템들을 AWS에 전체를 올리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 이후에 운영을 하실 때는 DR 센터를 운영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발 시스템이나 솔맨을 부분적으로 넘길 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객사별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운영 환경하고 똑같은 걸 복제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아니면 프로젝트를 위해서 동일한 환경을 복제할 때 이럴 경우에 AWS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확장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보안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AWS를 이용을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SAP나 non SAP 시스템 전체를 AWS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보다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하드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SAP on AWS 커스터머 사례를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불 화장품인데요. 함불 화장품이 작년에 SAP를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 나머지 그 기타 레가시들 전체를 AWS로 옮겨갔습니다. 이 회사는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신규 도입을 하지 않고 AWS로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클라우드로 결정을 하면서 넘어간 시스템이 그룹웨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시스템, SAP ERP, 온라인 쇼핑몰, 기타 등등의 나머지 시스템들 전체가 AWS 환경으로 올라왔고요. AWS로 넘어온 다음에
다양한 그런 그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 응답 속도, SAP 속도가 빨라졌고요. 쇼핑몰 이벤트 같은 경우에 불규칙한 그런 그 워크로드가 나올 때 오토 밸런싱이나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이벤트에서 들어오는 많은 그런 트래픽을 유연하게 대처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SAP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재팬 리전에 지금 코리아 리전 생기기 전에 재팬 리전에다가 하드웨어를 띄워놓고선 저희 BC 컨설턴트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그 AWS라는 얘기를 갖다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AWS 맞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그 레이턴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CO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신규 서버를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AWS를 딱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 운영비만 갖고 AWS로 전부 신규 서버로 옮겨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함부로 화장품 관계자분께서는 이제 AWS로 SAP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지금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인프라 환경이 이제 그 확장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저희한테 아주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부로 화장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런 IT 인프라 확장성에 대한 그 효율을 느껴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